회장님, 침대 밑에 있는 부적은 대체 무슨 부적이에요? 저기에 저렇게 붙여놓으면 유진 양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돈네, 회장님 침대 밑에 붙어 있는 부적 말이에요. 내 침대 밑에 부적이 있다고요? 신방은 신여진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물건을 빼내려다 우연히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신방은 그 부적이 설마 최명지가 붙여놓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신여진에게 부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여진은 바로 침대 밑에서 부적을 떼어내고 장 비서를 통해 이 부적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부적이 유진을 향한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유진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부적을 붙여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부적을 보고 가장 먼저 의심된 사람은 최명지였습니다. 신여진은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돈네, 제발 침대에서 부적이 나왔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주세요. 회장님, 어머, 그럼 그 부적이 회장님이 직접 붙이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회장님. 저는 입 꼭 다물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신방의 활약으로 최명지의 악행이 밝혀질 예정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내가 무슨 은행이야. 누르면 돈 나오게.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갖다 줄 테니까 잠자코 기다려. 신방은 우연히 최명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최명지는 전화를 끊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두바이 건으로 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놈이 자꾸 전화해서 이러다 DNA 오염시킨 거 걸린다고 난리잖아. 엄마, 나 그 돈 못 만들어. 두바이 건은 진구씨도 회장님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라 잘못하면 걸릴 확률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키게 잘해야지. 엄마도 최 이사를 통해 어떻게든 돈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도 정신 바짝 차려. 엄마는 꼭 이렇게 내 손까지 더럽혀야 해요? 혜성그룹을 내 거로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거로 만드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제대로 무언가를 얻어낸 사람 중에 손에 더러운 거 하나도 안 묻힌 사람은 없다고? 다 너를 위한 거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신방은 얼떨결에 최명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신방은 최명지가 신여진의 DNA를 오염시켰다를 찾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려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명지가 싸가지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런 못된 사람이었다니. 안 되겠어. 당장 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신방은 황진구에게 자신이 발견한 부적과 최명지의 통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황진구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눈은 침침해도 귀는 트여 있잖냐. 내가 다 똑똑히 들었어. DNA인지 뭔지 오염시킨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 한다고 하더라. 그럼 정말로 장모님께서 회장님의 따님 찾는 일을 방해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영희도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고요. 내 생각엔 그래, 친구야. 아무래도 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어머니는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황진구는 누군가가 신여진이 딸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것이 윤세영 모녀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윤세영을 보는 그의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예산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올린 것보다 금액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팀장님께서 수정하신 건가요? 구하나 씨, 두바이 VIP 상대하는 건데 금액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 내가 알아서 적절히 수정했으니 신경 쓰지 말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담당인데 왜 금액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이 그냥 그렇게 하라면 그런 줄 알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때 외부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황진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윤 팀장님, 무슨 일이시죠? 아닙니다. 사장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하나 씨, 얘기해보세요. 이번 두바이 건 예산이 제가 짰던 것과 많이 달라져 있어서 팀장님께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확실히 하는 게 맞습니다. 윤 팀장,
예산 자료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황진구는 윤세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산을 슬쩍슬쩍 부풀려 놓은 것을 확인하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영아, 이 금액이 왜 이래? 우리 이런 거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잖아. 다른 건들도 이렇게 했어. 진구씨, 두바이 건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두바이 손님들을 꽉 잡아야 하니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기존대로 가자. 진구씨, 또 구 하나 편드는 거야. 구 하나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 잡히는 거 알아. 난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억지 부리지 마. 진구씨,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지 알아? 구하나랑 진구씨가 사장과 직원 관계 같지 않다고 수군거린다던데. 행동 조심히 해. 윤세영은 나쁜 짓을 하다 딱 걸리고도 큰 소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 비상구로 가서는 최명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진구씨 앞에서 개망신 당했잖아. 나 엄마가 말한 돈 못 만든다고 그렇게 알아도 왜 또 그래? 그러니까 안 걸리게 잘했어야지. 넌 왜 이렇게 야무지지가 못하니?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 최 이사님이 돈 끌어오기로 했다며? 난 이번엔 빠질게. 끊어. 황진구는 윤세영을 달래기 위해 쫓아나갔다가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현실로 와닿지 않았던 내용이 직접 듣고 나니 자신이 알고 있던 윤세영이 진짜 윤세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진구는 바로 신여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윤세영은 그의 약혼자였지만 황진구에게 신여진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과 다름없었기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DNA를 오염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낸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게 누군데? 그게 저희 장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나도 동서가 제일 의심스럽긴 했어. 진구 너는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장모님께서 회사 돈을 몰래 융통해 그 돈으로 사람을 써서 그런 짓을 저지르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영이한테 돈을 마련하도록 시키신 것 같습니다. 최 이사님도 당분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바로 최명지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몰래 도청 장치까지 심어두었죠.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하니 최명지의 더러운 악행들을 밝혀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명지의 일상이 온통 윤유진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여진은 최명지가 심부름센터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질 뻔했습니다. 요즘 형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유진이를 국가로 옮긴다고 하질 않나? 이러다 유진이가 뺑소니로 죽은 걸 알게 되시면 그거 캐낸다고 난리칠 거야. 대비 철저히 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비용이 든다고요. 저 올해는 못 기다려 드립니다. 지난 6년간 저한테 얼마나 뜯어 가셨는지 알기나 하세요. 양씨 믿으면 적당히 하시죠. 교통사고 증거는 다 없앴지. 윤유진 씨 핸드폰은 그날 바로 바다에 버려버렸고 그때 경찰 매수해서 CCTV도 다 정리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어. 유진이 죽음에 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면 당신도 나도 끝장이니까 확실히 준비하라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최명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윤유진이 돌아오는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유진이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여진은 그날 바로 최명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최명지의 모든 범죄 증거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내 옆에 이런 바퀴벌레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네. 최명지,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감히 내 딸을 죽여? 그 죄값 평생 치르게 될 거야. 세영이, 너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형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짓들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들이 잔뜩 있어. 더 발뺌할 생각하지 마. 평생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 아이고,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짓을, 최명지가 설마 그런 엄청난 짓까지 저질렀을 줄이야.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께서 침대 밑에서 부적을 발견해 주시고 최명지의 통화를 들으셔서 이렇게 저 범죄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를 진구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진구, 저런 집안에 장가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이자 은인이신 회장님의 딸을 죽이다니
저희에게도 철천지원수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방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신여진이 최명지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며 최명지와 윤세영은 해성가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황진구는 윤세영과 파혼하게 되고 구하나와의 사랑을 키워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신데렐라 게임의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